예, 감사합니다. 어, 한국전통등연구원의 백창우라고 합니다. 어,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덥석 이렇게 이 글을 쓰고 또 이렇게 와서 발제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쟁쟁한 선생님들 앞에서 뭐 저는 이제 등 제작자의 입장에서 어, 주로 이제 등 제작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글을 뭐 잘 쓰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이제 전통 등을 이제 연구하고 계속 조사하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이는 일까지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만 이제 장대하게 양만 많고 내용은 별로 써 보이는데요. 등등 저기 이거를 또 쓰면서 근래에 북한 등 자료는 이제 이지본 선생님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잘 이렇게 이 글을 발제문을 쓰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감사드리고요. 어, 뭐 이것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야기하기는 너무 시간적으로 그렇고 또 많이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남북한 전통 등 비교인데요. 뭐 남북한의 전통 등 비교라고 했을 때 남북의 분단된 일제 강점기까지는 뭐 문화가 같았으니까 따로 비교할 것도 없고요. 일제 강점기 이후에 떻게 서로가 바뀌었는지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전통 등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연등을 이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간략하게 먼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인간은 이제 불과 도구를 발명하면서 큰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불의 발견으로 인해서 이제 더불어서 이제 불을 밝히는 의식이 이제 생겨났죠. 불을 신성시하면서. 그래서 야간에 제사나 놀이에 등이 쓰이게 됩니다. 이러한 등은 예전에는 횃불이라든지 어, 뭐 향등 같은 이런 형태로 시작을 하였으나 이제 이것이 이제 비바람에 이제 자주 꺼지는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이는 이제 바람막이를 만들었고 이제 그 이런 바람막이를 그랬으면 이제 단순한 형태의 바람막이였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백색 공포 뭐 이런 이야기를 쓰던데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빈 공간 또는 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그림을 그리거나 의식 내용이 맞는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모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등 문화의 시작으로 보아지고요. 이러한 등 문화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등 문화는 이제 또 이런 의식이나 놀이 이런 것 성격에 맞게끔 다양한 형태 또는 형태의 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원이나 소원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형태적인 곳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등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한 40여 종류의 이제 등 문화가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 중에서는 이제 뭐 수박 등, 참외 등, 마늘 등 이런 것들은 씨가 많고 능풀 식물이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을 이제 상징했고, 그 다음에 뭐 학등, 거북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병장수, 그 다음에 항아리 이런 것들은 평안 안녕, 그 다음에 뭐 용등 같은 경우에는 뭐 풍업, 풍농 이런 의미에서 또 쓰여졌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도 동세시기에 보면은 이제 모기등이 있습니다. 모기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곤충으로 곤충 모기라고 저기 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모기가 상당히 이제 그는 전염병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올 한 해도 이제 전염병이 없게끔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모기 등을 만들어서 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등들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등간이라고 해가지고 긴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꽁장목이라든지 다양한 그래서 장식을 해서 그 밑에 가두대를 치르고 그게 등에 달았거든요. 이 그림에서 거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안성장에게 이게 대를 세우고 위에 이제 솔가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원래는 여기에 가두대를 질려서 등을 구슬처럼 아래 위로 이제 매다는 형태가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자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전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화들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등간 자체가 그냥 등줄을 지지하는 역할로만 이제 90년대 보면 그러니까 전기가 보급으로 인해서 등간 자체가 그냥 등줄을 지지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다만 등간의 형태 그다음에 꽁장목을 닮으로써 하늘과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의미는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형태로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등 문화는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등 종류는 이제 사실 뭐 조선 후기까지도 뭐 이런 지금 보시면 이제 일제 강점기까지 많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런 등 문화는 사실은 이런 중국의 등 문화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 중국도 보면은 이제 문혁 이전에는 이런 다양한 등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 수 있으나 그 이후에 많이 사장되어지고 지금 형태로는 지금의 이제 중국 등 축제 낸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상업적인 등 문화고 전통 등 문화는 아닌 그런 형태로 지금 중국도 이제 등 문화는 변질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등의 역사에서 가장 이제 저는 이제 한 두 지점을 이제 큰 변천사의 한 두 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고려 후기 연등놀이가 사회 촉발로 옮겨지게 된 계기와 함께 그다음에 이제 강점기에 등 문화가 이제 말살되어지는 등 문화가 말살되어지는 두 과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고려조만 해도 상원 연등이라든지 정오대부름이라든지 뭐 2월 대부름처럼 주로 이제 그 겨울에 등놀이가 이루어지다가 고려시대 체의가 이제 사회초필로 옮겼다. 뭐 이렇게 기록만 남아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선시대 와서는 거의 모든 행사가 이제 사회초팔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회초팔 연등 문화는 사실 이는 등 문화가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만 그렇지 나머지 다른 아시아권 나라들도 전부 다 그 불교 문화권도 전부 다 정오 대보름에 아직도 연등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평병 교수가 이제 왜 이것을 이제 사회초팔로 옮겼느냐를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의 이제 이론이 가장 저는 이제 맞다고 보는데 2월 보름, 정월 보름에 연등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반일에 부처 열반일에 그 연등을 하니까 국군이 세한다. 그래서 부처님 탄신일 때 연등을 하면은 다시 국군이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사회초팔로 옮겼고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 때도 그래도 어떤 논리적인 답습들이 연등놀이가 자체가 그냥 정착하여지는 어떤 그 되었고요.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보탠다 그런다면은 정오의 대보름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초팔 그러니까 이제 양력으로 한 5월 중순쯤이니까 상당히 이제 모내기를 끝내고 농한기에 좀 시간이 좀 좋은 나이도 좋고 시간도 시기적으로도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회초팔이 연등이 빨리 좀 전국적으로 정착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는 이제
등문화가 사회초폐에 옮겨진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에 그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 일제 어떤 그 하나마절이라든지 그 일본 문화에 이제 많이 이제 또 이제 강요받으면서 상당히 외색화되어지는 시기를 가지게 되고요. 이다음 이제 시기적인 측면에서 그 상당히 많은 문화들이 사라지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등문화 또한 뭐 거의 주섬등이 대부분 차지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제가 온 것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북한을 조금 이제 부둔한 행식으로 해서 좀 더 전통적이란 말을 표현을 하는데, 북한은 이런 이제 외색적인 이제 등 문화는 다 이제 없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그 차라리 문화적으로도 더 작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활성화되지는 않더라도 조금 더 전통을 지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사진 설명은 뭐 최근에 조금 잘 안 알려진 사진들하고 몇 가지를 좀 실었고요. 그래서 좀 조선 후기의 등 문화가 이제 잘 남아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169페이지에 보면은 개성 남대문 거리의 그 촛불 간등도의 모습인데, 여기서 정확하게 등가는 집집마다 이제 세웠으나 그 빗자루 같은 거 비슷하게 위에 장식도 했고요. 그러나 이게 이것을 그냥 전선줄 연결하는, 등줄 연결하는 도구로 쓴 것으로 봐서 이제 완연히 이제 등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는 때라고 좀 보아집니다. 그러나 뭐 이때도 아마 시골 같은 데는 아직까지 전기를 못 쓰는 데는 계속 이제 등간에 그냥 기존 등장 같은 것을 밝혀서 쓰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큰 상업 지역에서는 이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것 같고요.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불전 앞에 이제 일본식 외색등, 이게 주름등이 지금 달려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거의 그렇습니다. 또 이제 사진 10번에 보면은 여기 초롱등을 많이 예전에 썼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이등은 초롱등을 썼고요. 이제 그리고 다양한 초롱등은 의식용, 장업용으로 많이 쓰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롱등을 이제 예전에는 그 품덕이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풍계할 때 그게 뭐 풍계, 그러니까 관료들이 했던 거는 신분에 맞게끔 이 초롱등의 사이즈라든지 색깔의 배치가 달라서 낮에는 의장용 쓰고 밤에는 불을 밝혀가지고 멀리서 어떤 이런 관리들이 올 때 이 초롱등의 색깔이나 크기를 보고 누가 오는지를 이제 신분을 알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초롱등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구구절절한 거는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좀 해야 되는데, 저기 남북한의 등을 이제 비교할 때 가장 큰 비교는 저는 그거 같습니다. 그 모양입니다. 모양이 확연히 다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 소유도 북쪽으로도 편입돼야 되는데, 그 남쪽에, 그러니까 저기 남쪽의 등들은 보시면은 모양들이 전부 다 조금 둥글둥글합니다. 이 182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북한 등 북한 민속원에서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상당히 이제 북한은 이제 빠른 시기에 민속 자료나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는 보면은 뭐 수박등이면 동그랗 원 6개면은 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대나무 같은 거 쓰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 같은 데는 이제 대나무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수수대나 사리대 이런 것들 재료도 쓰고, 최소한은 기하기 때문에 더더욱 쓸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수된 사리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둥글게 씌어기도 힘들더라도 씌인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는 것들이 이제 각이진 딱딱한, 그러니까 직선을 해서 곡선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팔무등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원래는 많았던 공등입니다. 그 형태 자체는 팔무등 자체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마늘등이라고 팔무등을 어른들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동그란 공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동그랗게 못 만들기 때문에 팔각으로 돼서 그것을 공등처럼. 그런데 저기 남쪽으로 가면은 동그란 공등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 차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형태적인 차이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들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쪽과 북쪽은. 저희들은 이제 보고는 사업을 할 때 주로 이제 그거는 무속 쪽에서 많이 등들을 찾았거든요. 불교에는 거의 등 문화가 없었고 무속 쪽에서만 등 문화가 남아있고 사진 자료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했을 때 대부분이 둥글둥글하고 또 무속 하시는 분들도 실제 사유처파에 절에 가서 등을 만드셨다고 하기 때문에 같은 형태라고 또 봐졌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등 문화가 이제 형태적으로 다르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래서 북한의 지금의 등 문화는 어떤가? 사실은 뭐 80년, 88년, 89년 이제 그 평축을 전후해가지고 등을 뭐 만수의 창작사가 그 등문화를 복원했다, 뭐 이런 그래서 보급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은 있으나 신문은 아직 보지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등들을 보면은 이제 186페이지, 187페이지, 이거 보시면은 조금 그래도 뭐, 이렇게 둥근 등도 있고 각진 등이지만 형태가, 그 다음에 한지를 발라가지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어떠한, 형태는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 남아있고요. 그러나, 그 등은 이제 소지 문화이기 때문에 그 유물이 남아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것을 계속 태우면은 다시 만들기 어려우니 이제 계속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냥 계속 재사용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진 20에 보면은 이제 표충대 폐운사 창고에 걸린 이제 등의 모습인데 이거 이제 보면은 이제 저 뒤에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등을 다 달아놓고 또 내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뭐 이렇게 계속 계속 이렇게 하여튼 이제 이런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 북한 남북의 등 문화가 많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89년도 96년도 전통등 복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부 다 이제 주름등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전통등 복원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사실은 뭐 지금 20몇 년 지난 지금도 사실은 사찰에 있는 등들은 다 주름등입니다. 다 외색등이라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 외색등이죠. 사실은 복원 사업을 했더라도 이것이 대중화하기의 한계는 분명히 명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이 등값에 상당히 등값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재사용해야 되고 재사용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등 문화 자체가 발전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업자들을 이제 업자들과 했을 때는 이제 그는 이제 사찰에 이제 그는 등을 하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래도 디자인은 몇 가지 해서 개발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단가가 너무 세가지고 이게서 쉽게 판매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남북 교류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남북 간의 등 문화 조사하고 복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다른 불교 용품도 많겠지만 등을 북한에서 조금 제작해 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아주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그 정도면은 물류비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가능성이 있고요. 뭐 제 기억으로는 그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그, 그, 그 급여가 거기 연봉이 한 1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싼 거죠, 사실은. 예. 그런 어떤 비용으로 충분히 북한에서 그 OM이 되든 어떤 공동 제작이 되든 뭐 그거는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이제 지금처럼 이제 비니등 이런 외색 등은 이제 북한에 다칠 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제대로 등 디자인을 가지고 상품화를 좀 샘플링을 해가지고 북한과 교류하는 것들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좀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오늘 발제하신 전통등, 연등, 의식 이런 주제들이 문화를 통한 그 남북한 불교 교류에 굉장히 적합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사찰이나 민간에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 연등을 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고요. 그래서 이제 연등으로서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걸 통해 그 민족 동질성 회복의 어떤 그 징검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쪽 분야 그 전통등을 제작하고 연구하고 이런데 일선에서 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연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오늘 남북한 등을 비교하고 또 교류 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원고의 특성상 제가 크게 선생님의 의견에 그 반하거나 이런 건 없고 다 공조를 하면서 그냥 이제 토론자로서 몇 가지 보충 의견 그리고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좀 장황하게 썼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내용에서는 당연히 등과 그러니까 물질 문화로서의 등과 또 어떤 행위로서의 연등을 다 포함해서 다뤄주셨지만 남북의 등을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한다 했을 때는 이걸 좀 분리해서 다루면 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역사에 관해서 굉장히 길게 쓰셨는데 그걸 좀 소략하게 정리를 하시고 하나는 물질 문화로서의 등, 그러니까 공예품으로서의 등과 또 의식 민속으로서의 연등을 좀 구분해서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화로서의 등에 있어서도 이제 현재 남한과 북한에서 전통 등이 어떻게 전승 복원되었는지를 좀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14종의 그 북한의 민속 등 도판 사진이 남아 있고요. 또 1980년대 후반에 만수대 창작사에서 원형을 또 복원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현재 북녘에서 그 원형으로 평가되는 세 종류의 전통 등이 있다고 하시고 사진을 쭉쭉 보여주셨는데 이런 행사 사진만으로는 이 세 종류가 정확하게 어떤 등인지 좀 알기가 힘들어서 간단하게 도면으로 그려서 첨부를 하면 좀 쉽게 그 양상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지금 현재 남한에서 복원해 놓은 전통 등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동국 세식이 이런 데서 그 명칭을 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무속 뭐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좀 많이 복원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목록이라든지 또 대표적인 등의 사진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면 남북 간 전통 등의 비교가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그 등이라는 물질 문화에 주목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남한에서는 생활용품으로서의 등이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의식과 민속으로서의 등, 그러니까 행위로서의 등에 있어서는 뭐 똑같습니다. 이제 그 광복 이후에 주목을 해서 남한과 북한에서 등을 거는 행위 이 자체가 어떤 전승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이걸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일단 남한에 주목을 했을 때그 초파이드나 이런 불교 행사뿐만 아니라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어떤 명절이나 또 축제 이런 데서도 간혹 그 연등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전승되고 있는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 조명에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그 물질 문화로서의 등과 의식 연등으로 그 민속으로서의 등을 좀 구분해서 집중적으로 비교하면 훨씬 일목요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북 연등 교류에 대해서 좀 세계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2007년에 평양 광법사에서 최초로 남한의 등이 북한에 달린 그런 사진을 내용 설명과 함께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이게 사진 18입니다. 186쪽에 있는. 그리고 이제 2009년에도 같은 사찰에서 남북한 합동법회가 열렸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사진이 같은 걸로 봐서 이제 이것도 이제 남한에서 가서 교류를 한 그런 연등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개성 영통사에서 이제 그 남쪽에서 가서 봉행한 대각국사 다례제 때도 둥근 입체형 경축 등이 사진 20일에 있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게 다른 연등 등하고 좀 모양이 달라서 남한에서 건 건가 싶었는데, 뒤에 이제 설명에서 보니까 북한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럼 남북한의 연등 교류가 2007년, 2009년 두 차례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통등과 창작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과거를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문화 현상으로 창작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이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뭐 딜레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고민하실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개가 같이 나란히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제 오히려 뭐 전통등을 고집만 한다든지 또 전통등은 그냥 옛날에 머물고 계속 찬작등만 했을 때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분은 그대로 전승을 시키고 창작은 계속 이루어져야 후대에 또 등에 관한 관심 있는 그런 세대들에게 참여와 전승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등 자체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그 어떤 국가에서 획일화 규정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창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에서 등 문화를 교류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이렇게 핵심적으로 새겨야 할 것이 연등이라는 문화 행위가 불교 이전에 어떤 전통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뭐 역사가 깊은 어떤 기층의 전통 문화이고요. 이제 사실 연등이 이제 저녁에 켜는 것인데 대부분 그걸 확 켜놨을 때 굉장히 한이롭고 그런 기쁜 어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남북 불교권에서 주축이 돼서 불교 의식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명절이나 절기 또 축제 같은 이런 곳에서 되살려야 할 아름다운 전통 문화로서의 연등, 이런 식으로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발제작에서 남북한 전통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양측 모두 실생활에서 좀 등이 사용되어야 한다. 실생활에서 활용되지 않는 등은 보존해야 될 문화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없이 좋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좀 요원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장엄 등 위주의 문화가 전통 등의 생활화를 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런가, 이제 그것도 사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 조명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통의 연등 풍습이자 또 연등 자체가 지닌 특성을 이용을 해서 명절과 축제, 어떤 한이로움을 표현하는 그런 행사 때의 연등을 확산하는 것,
우리나라 남한이든 북한이든 공이 이제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남한과 북한에서 이제 등을 제작하는 방식이나 용도 뭐 이런 게 다 다르다고 해도 명절과 전통 문화를 특히 우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에서 이런 전통 등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뭐 우선 제가 북한 직접 다녀오지 못했기 때문에 좀 뭐 어떤 한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북한 등 사진은 이제 이번 선생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직접 찍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건 이제 그렇고 저기 남북한 복원 등 자료는 이제 그 다른 논문에서 많이 실어가지고 이번에 여기서는 빼먹었는데 그거를 이제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좀 다른 자료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축제와 생활 조명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뭐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다 보면은 저기 오른쪽 저기 천장에 거기 뭐 조각부처럼 달려 있는 등도 이제 제가 만들어 드린 건데 여기서 이제 장엄등과 생활등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등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초팔 연등까지 그러니까 작은 이런 주름등까지 포함을 해서 그냥 이것도 일상생활에 쓰이는 등으로까지 큰 범주에 넣어 가지고 이게 장엄등 문화만 이제 많이 호응받는다 이런 저의 논조였는데 잘못 이제 이해되신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부족한 거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